시기심,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고 이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강렬한 문구. 시기하는 사람은 죽지만 시기심은 대대로 상속된다. 여러분들 마음이 세게 돼요. 자, 시기심은 우리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없다는 현실과 씨름할 때 시기심이 생겨. 그렇다면 시기심을 극복하는 길은 포기하는 건데 과연 우리 이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없는 거 저기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포기를 못하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재산을 부러워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름다움, 나한테 없지만 그에게 있는 아름다움, 너에게 있는 재능, 그것이 그 사람과 분리할 수 없는 재산,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시기심이라는 것이 가장 화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기심엔 순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쓸모 있을까 싶은 시기심이 이날 이때까지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떤 순기능이 있냐면은 내면에 있는 악을 인식하게 해주고 자기 가치에 대해서 탐구하게 해주고 내 감정을 아주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시기심이에요. 그로 인해서 긍정적인 경쟁을 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게 하면서 그 경제적인 이윤을 극대화, 최대화하게 해주는 것이 시기심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내면에 있는 악을 인식하게 하는 건데요. 키엘케고르 잘생겼더라고요. 눈이 막 이만한. 너무 잘생겼는데 시기심이라는 것은 음산한 구석자리로 내가 자리를 잡아요. 그 자리에서 남의 불행을 고소하게 이렇게 고소해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이제 시기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례를 가져왔는데 빌리버드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거 영화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허먼 멜빈이라는 작가가 만든 거예요. 자, 빌리버드라는 퓨어한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전시 복무를 했고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가는 선원이었어요. 근데 그 옆에 이 선언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는 클레거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사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빌리를 시기하게 됩니다. 자, 빌리가 아무래도 폭동을 일으킬 것 같다. 사람들이 왜냐면 빌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아서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 이제 하극상을 일으킬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억측을 이제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져서 교수형에 처하는 위기까지 다다라요. 근데 함정에 대해서 나는 변명하지 않고 그냥 교수형을 받아들이겠어요. 잘생기고 착한데 그냥 악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인대. 이 선원들 사이에서 전설이 됩니다. 저 아름답고 선하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하얀 천만 있으면 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퓨어한 마음. 어디 가세요? 하얀 천이랑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자신의 악한 면을 전혀 모르는 이 퓨어한 존재. 클레거트는 빌리를 아무도 몰래 관찰하기 시작해요. 자신은 갖지 못했으나 빌리가 갖고 있는 그런 덕망스러움, 멋스러움, 그냥 숨만 쉬어도 사람들이 따르는 것들, 이 모든 게 클레거트에게는 자극제였던 거죠. 사실 저는 빌리는 좀 약간 유토피아적 인간 같고 우리의 인간상이 다 클레거트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도 그런데 너무 공감되는 인물이었어요.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옳았구나, 너 딱 걸렸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 빌리를 처방해야 된다라고 부추기게 됩니다. 인격 모독 같은 어떤 비난, 욕설 이런 것을 끊임없이 퍼부어서 빌리는 이제 자신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클레거트를 죽을 때까지 때려요. 그래서 클레거트가 맞아 죽게 돼요. 이는 자신의 시기심 때문에 클레거트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것 때문에 빌리 역시 죽어야 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악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이었었다. 그래서 그의 순수함은 결국에 그를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멜빈의 작품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악을 예상해야 된다. 우리가 시기심을 통해 나 이런 마음도 품고 있었네? 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자각해야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자제력을 잃지 않고 나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자기 가치에 대한 탐구입니다.
리히덴베르크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나를 시기한다면 나는 더 기쁠지도 몰라. 모든 사람은 이런 기쁨을 즐길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우월한 점도 갖고 있다는 것을 높이 인정할 수 있다. 그래야만이 나의 열등적인 부분을 보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만적이고 뭔가 폭력적이고 미성숙한 어떤 자기적인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나 진짜 이거 잘하지. 나 이거는 내 상품이야. 라고 탐구가 시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 미국인이 친구와 걷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캐딜락 아시나요? 우리 남성분들 캐딜락이 훅 지나갔어요. 한 3억대가 그냥 집 한 채가 지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미국인이 야 멋지다. 나도 언젠간 저런 차 한번 몰아보고 싶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독일로 갔어요. 독일의 명품차 BMW가 지나갔어요. 그때 저 인간도 걸어 다녔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가지 양태를 나뉜다는 거예요. 야, 멋진데? 나도 언젠가 저런 멋진 차를 끌 거야. 라고 했던 그 시기심은 굉장히 건설적인 시기심이었던 거예요. 시기의 대상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 상태에서 나도 노력해서 저걸 가져야지 라는 목표로서의 시기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심은 그에게는 하나의 자극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 인간도 걸어 다닐 때가 있었을걸. 파괴적이에요. 저 꼬락선이 두 눈 뜨고 못 보는 거죠. 그런 태도입니다. 그와 같은 위치에 이르지 못할 거라고 이미 본인이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의 주인이 잘못되기를 바라요. 불량품이여라. 이런 저주를 퍼붓는 거죠. 이런 것이 파괴적인 시기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같이 글을 쓰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글 쓰는 장점을 본다? 야, 그건 대단한 능력이고 재능이라고 봐요. 숨이 막히네. 대단한 능력입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시기심이랑 비슷한 감정이 나지. 뭔가 뜨거우니까. 근데 그건 시기심이라기보단 열정이다. 왜냐? 타인을 경탄할 수 있는 능력. 흡족해 하는, 칸트가 말하는 그 미감적 추구, 흡족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성공을 자극하는 시기심으로써 나도 저 아름다움을 취하고 싶다. 노력해야지. 지금의 어떤 악에서 선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시기심. 나를 탐색할 수 있다는 거죠. 갈망하는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는 거. 시기하는 자는 그를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래서 적대감을 불러키는 게 아니라 야심과 명예욕으로 자극돼서 나도 저걸 획득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신의 수하자와 감정의 분자 같은 책을 반드시 쓰고 죽을 겁니다. 이거를 쓰지 못하면 저는 두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저자에 대한 시기심이 없었더라면 과연 꿈을 꿨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저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가치에 대해 탐구할 수 있게 시기심이 역할을 해준 거죠.